리스본의 태양은 유난히 눈부셨다. 벨랭 궁전 디벨렘의 상아색 벽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이제 막 24시 된 박지민의 마음처럼 한껏 들떠 반짝였다. 대학 졸업과 취업 준비라는 숨막히는 현실 사이에 끼워 넣은 포르투갈 여행. 그 중에서도 리스본은 지민에게 꿈의 도시였다. 손목에는 여행지마다 모은 작은 참들이 달린 팔찌가 찰랑거렸다. 오늘은 또 어떤 기억을 이 팔찌에 꿰게 될까? 와, 진짜 멋있다. 지민은 탄성을 내뱉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짙은 파란색 제복에 반짝이는 금속 장식을 단 근위병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 여행 유튜브에서 수없이 봤던 인생샷 스팟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순간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싶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가까이.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근위병과 궁전을 완벽한 구도로 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도 저마다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찰칵찰칵 경쾌한 셔터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지민은 뷰파인더 속 세상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바닥에 희미하게 그어진 선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페레! 오케이 스타 파젤! 지금 뭐 하는 거요?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지민의 귓전을 때렸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든 지민의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뷰파인더 속 피사체였던 근위병 중 한 명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햇볕에 그을리고 잔주름이 깊게 팬 얼굴.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지민을 향해 있었다. 지민은 순간 얼어붙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에 담긴 노기와 짜증은 명백했다. 근위병은 지민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알아들을 수 없는 포르투갈어로 빠르게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 몇몇 사람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까지. 지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저는 그냥 사진을. 지민은 더듬거리며 영어로 변명하려 했지만 근위병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손짓으로 지민을 제지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규칙도 모르는 무례한 관광객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민은 너무 당황하고 창피해서 손이 떨려왔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근위병은 마지막으로 경멸적인 눈빛을 한번 쏘아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꼿꼿하게 섰다. 하지만 지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기분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지민은 도망치듯 벨랭 궁전 앞을 빠져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자신의 작은 실수가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아니, 분명 그 근위병의 반응은 과도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한 망신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듯 아팠다. 즐거워야 할 여행이 시작부터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넓은 광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코메르시우 광장. 타구스강 대조를 마주한 광장은 활기찼다. 노란색 트램이 지나가고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날아다녔다.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 제잘거리는 아이들. 그 모든 풍경이 지민의 처참한 기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더 큰 소외감을 안겨주었다. 지민은 광장 한쪽 구석, 강을 바라보는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강바람이 훅 불어와 눈가를 스쳤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쉬이 꺼지지 않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억울함과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지민은 문득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에 고개를 들었다. 근처 카페에서 풍겨오는 파스텔 드나타 냄새였다.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지민은 애써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따뜻한 에그타르트 하나와 커피를 주문해 다시 벤치에 앉았다. 바삭한 페이스트리를 한 입 베어 물자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이 입안 가득 퍼졌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달콤함이 쓰디쓴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날 오후 지민은 숙소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할까 망설였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 여행 첫날부터 근위병한테 개망신 당했어 라고 어떻게 말한단 말인가. 지민은 침대에 엎드려 얼굴을 묻었다. 그때 그 근위병의 얼굴,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카보 실바. 근위병의 이름표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 이름 세 글자가 마치 낙인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지민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이대로 방 안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어제보다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웠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무작정 숙소를 나섰다. 리스본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줄레주 타일로 장식된 건물들, 언덕을 오르내리는 오래된 트램. 하지만 지민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어제 누군가 추천해 주었던 공원이 떠올랐다. 이스트렐라 정원.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다. 지민은 지도를 확인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복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스트렐라 정원은 소문대로 평화로웠다. 잘 가꾸어진 잔디밭, 울창한 나무들, 작은 연못. 지민은 한적한 벤치를 찾아 앉았다. 따스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서져 내렸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자 싱그러운 풀내음이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때 옆 벤치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지만 혹시 어제 벨링 궁전 앞에서 곤란을 겪었던 학생 아닌가요? 깜짝 놀라 돌아본 곳에는 푸근한 인상의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손에는 뜨개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온화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다. 지민은 당황해서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어제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네, 맞아요. 저런, 많이 놀랐겠군요. 어제 우연히 그 장면을 봤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겠어요. 할머니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지민은 경계심을 풀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너무 창피하고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물론 그 근위병 친구의 행동이 좀 지나쳤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해는 마세요. 저 친구들도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소피아 몬테이루라고 소개했다. 은퇴한 역사 교사라고 했다. 소피아는 지민에게 근위병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제복을 입고 꼼짝 않고 서 있어야 하는 고충, 수많은 관광객들을 상대하며 겪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율과 책임감에 대해서. 특히 벨랭 궁전은 대통령궁이라 보안이 더 삼엄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아주 작은 실수나 오해가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기에 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아주 이해 못할 일은 아니지요. 소피아의 차분한 설명을 듣는 동안 지민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그래,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어. 여긴 한국이 아니니까. 하지만 소피아는 지민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어제 그 친구의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외국에서 온 젊은 학생에게 그런 식으로 대한 것은 분명 잘못된 방식이지요. 아마 그 친구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수도 있고요. 소피아의 말은 지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부당함에 대한 감정 또한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지민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조금 흘렸다. 소피아는 말없이 지민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걸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지요. 소피아와의 대화는 지민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단순히 카보 실바 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 그가 처한 상황, 그가 속한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지민은 더 이상 어제의 일을 그저 잊어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기억으로만 치부할 수 없었다. 무언가 해야 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다른 관광객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소통 방식을 제안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혹시 이런 경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민의 질문에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몇 가지 가능성을 알려주었다. 지에나라 나시오날 레publi카나,
국가공화국 수비대의 민원 접수처나 리스본 관광청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답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소피아의 격려에 지민은 용기를 얻었다. 그래, 해보는 거야. 믿져야 본전이니까. 지민은 소피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헤어진 후 지민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마음속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지민은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다. 하얀 화면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감정적으로 비난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최대한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써야 했다. 지민은 서툰 영어 실력과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한자 신중하게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박지민이라는 한국인 관광객임을 밝히고 벨랭 궁전 앞에서 있었던 일의 정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자신의 부주의함과 실수를 먼저 인정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근위병, 카보 실바의 이름을 언급할지는 망설이다가 특정인 지목보다는 시스템 개선 요청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빼기로 했다의 반응이 매우 고압적이고 모욕적이어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적었다.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건설적인 제안을 담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규정을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개선하거나 근위병들이 관광객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내용이었다. 모든 근위병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의 과도한 대응이 포르투갈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다 쓰고 나니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지민은 자신이 쓴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 이메일 한 통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닐까?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망설여졌다.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바로 그때 소피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지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래,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 이대로 묻어두면 계속 마음속 응어리로 남을 거야. 지민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했다. 이메일이 발송되었다는 작은 알림창이 떴다. 후련함과 동시에 밀려오는 불안감. 지민은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지민의 이메일에 대한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지민은 더 이상 그 일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 했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떠나 스스로 용기를 내어 행동했다는 사실이니까. 그 사이 지민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리스본을 여행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의 정교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벨렘탑 앞에서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예전처럼 인생샷에 목숨 걸기보다는 눈앞의 풍경과 그 안에 담긴 역사 그리고 현지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느끼려 노력했다. 알파마 지구의 좁은 골목길을 헤매다 우연히 들은 파도 공연에서는 이유 모를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여행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민은 자신이 조금은 성장했음을 느꼈다. 낯선 곳에서의 예기치 않은 시련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법,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 손목에 팔찌에 달린 참들이 이제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그 배움의 징표처럼 느껴졌다. 포르투갈을 떠나기 하루 전날 지민은 마지막으로 리스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다. 발길은 자연스럽게 벨랭 지구로 향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벨랭 궁전 앞으로 가보았다. 여전히 그 자리에는 근엄한 표정의 근위병들이 서 있었다.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카보 실바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얼굴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쩌면 다행인지도 몰랐다. 지민은 더 이상 그들에게서 위압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고된 임무와 보이지 않는 희생을 생각했다.
저 딱딱한 제복 안에 감춰진 각자의 산과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지민은 멀찍이 서서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짧은 인사를 건넸다. 당신들도 평안하길.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치듯 다급하지 않았다. 차분하고 단단했다. 숙소로 돌아온 지민은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소피아 할머니에게 엽서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처 기념품 가게에서 리스본 풍경이 담긴 예쁜 엽서 한 장을 골랐다. 짧지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할머니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그리고 이 여행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적었다. 주소를 몰라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피아 할머니가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안부를 물으며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리스본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며칠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끄러웠던 순간, 혼란스러웠던 시간, 따뜻했던 위로, 그리고 작은 용기를 내었던 밤. 그 모든 경험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지민은 일상으로 복귀했다. 취업 준비는 여전히 고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지만 이전과는 분명 다른 태도로 임하게 되었다. 조급해하거나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묵묵히 나아갔다. 가끔 힘들고 지칠 때면 리스본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특히 이스트렐라 정원에서 소피아 할머니와 나누었던 대화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지민에게 힘을 주었다. 얼마 후 지민은 용기를 내어 소피아 할머니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감사 인사와 함께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놀랍게도 며칠 뒤 답장이 왔다. 소피아 할머니는 지민의 성장을 기뻐하며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었다. 지민은 할머니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나이와 국적을 초월한 우정을 쌓아갔다. 지민의 여행 사진첩에는 단순히 멋진 풍경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적은 짧은 글귀들이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벨랭 궁전 사진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 손목의 팔찌는 여전히 찰랑거렸다. 리스본에서 얻은 새로운 참은 햇빛 아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지민이 낯선 땅에서 얻은 용기와 이해, 그리고 한 뼘 더 자란 자신의 증표였다. 지민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리스본의 태양 아래서 배운 교훈은 그의 삶에 오래도록 따뜻한 빛을 비춰줄 것이었다. 벨랭 궁전 앞 사건 발생 직후 지민은 숨을 헐떡이며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마치 쫓기듯 벨랭 궁전 앞을 벗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귓가에는 여전히 카보실바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파레! 오케스타 파제!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말이 왜 이렇게 비수처럼 꽂히는 걸까? 온몸의 피가 얼굴로 쏠리는 느낌이었다. 울컥,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름다운 타일 장식도 유서 깊은 건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방금 전의 굴욕적인 순간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냥 사진 좀 찍으려고 한 것뿐인데 조금 선을 넘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망신을 줘야 했나?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동시에 어쩔 줄 몰라 쩔쩔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견딜 수 없이 창피했다. 영어를 좀 더 잘했더라면, 아니 포르투갈어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뭐라고 반박이라도 했을 텐데. 언어의 장벽은 그 순간 지민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다. 발길이 이끄는 대로 하염없이 걷던 지민은 문득 자신이 타구스 강변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4월 25일 다리 폰테 25데 아브릴과 거대한 예수생이 흐릿한 시야 속으로 들어왔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며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저 강물처럼 모든 것을 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잔뜩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하기만 했다. 여행 망쳤어. 완전히 망쳤어.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행 첫날부터 이런 끔찍한 일을 겪다니. 지민은 강변 난간에 기대 주저앉았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자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 나왔다. 서러움과 분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사무치게 외로웠다. 코메르시우 광장에서의 방황.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은 진정이 되는 듯했다. 지민은 퉁퉁 부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이 코메르시우 광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대한 개선문을 중심으로 노란색 건물들이 광장을 T자 형태로 감싸고 있었고 중앙에는 동호세 1셀의 기마상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탁 트인 광장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지민에겐 그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배가 고팠지만 입맛은 전혀 없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지민은 힘없이 일어나 광장 주변을 서성였다. 노천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비둘기 떼를 쫓아다니는 아이들, 멋진 포즈로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그들의 행복한 모습 하나하나가 지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찔렀다. 나도 저렇게 즐거워야 하는데. 문득 광장 한쪽에 있는 리스본 스토리 센터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리스본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했다.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역사 속으로 빠져드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민은 홀린 듯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전시관 안에서 지민은 헤드셋을 끼고 리스본의 탄생부터 대지진의 비극, 그리고 재건의 과정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따라갔다. 특히 1755년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민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 그들에 비하면 자신의 시련은 너무나 사소하게 느껴졌다. 전시관을 나와 다시 광장으로 돌아왔을 때 지민의 마음은 아까보다는 조금 차분해져 있었다. 여전히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지민은 주먹을 살짝 쥐었다. 그때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를 간지렸다. 아까 강변에서 맡았던 파스텔드 나타 냄새였다. 지민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유명하다는 나타 가게를 찾아갔다. 따끈하게 구워져 나온 나타 몇 개를 사서 다시 광장 계단에 앉아 천천히 맛을 음미했다.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크림의 조화. 여전히 달콤했고 이제는 그 달콤함이 조금 더 깊게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Current Part Characters 606, Total Characters 1552. 소피아 할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깊어지는 성찰. 다음 날 이스트렐라 정원에서 소피아 할머니를 만난 것은 지민에게 큰 행운이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조언은 지민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등대불빛처럼 다가왔다. 그 근위병 친구 말인데 소피아는 뜨개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다.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관광객이 장난삼아 근위병의 총을 건드리려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요. 그 이후로 규율이 더 엄격해지고 근위병들도 더 예민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소피아는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덤덤하게 말했지만 지민은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카보 실바의 과민 반응이 어쩌면 그 개인의 성격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 역시 시스템의 일부로서 보이지 않는 압박감과 과거의 트라우마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물론 그것이 그의 무례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향한 순수한 분노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희미한 형태의 연민 혹은 시스템의 희생자일지도 모르는 한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학생... 소피아는 다시 지민의 눈을 보며 말했다.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학생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다만 그 방식이 중요해요. 분노나 복수심보다는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접근할 때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답니다. 지민은 소피아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다. 그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였다. 이 경험을 그저 끔찍한 기억으로 묻어버릴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 성숙한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이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터였다.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요. 학생은 똑똑하니 잘 해낼 거예요. 소피아는 따뜻하게 웃으며 지민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에게 연락해요. 소피아는 작은 메모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 지민에게 건넸다. 지민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소피아와 헤어졌다. 공원을 나서는 발걸음에는 새로운 결의가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주체적인 존재였다. 이메일 작성, 그 밤의 고뇌. 숙소로 돌아온 지민은 곧바로 노트북 앞에 앉았다. 막상 쓰려고 하니 다시 막막함이 밀려왔다. 누구에게, 어떤 어조로, 무슨 내용을 써야 할까? 소피아 할머니가 알려준 GNR 웹사이트와 리스본 관광청 사이트를 번갈아 들어가 보았다. 민원을 접수하는 공식적인 창구가 있기는 했지만 과연 이런 개인적인 불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지민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창밖을 내다보았다. 리스본의 밤거리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오래된 건물들이 아늑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파도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지민은 다시 자리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수신 GNR 민원 담당 부서 리스본 관광청 제목은 벨궁전 근위병 관련 경험 및 재현이라고 적었다. 본문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쓰려고 노력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잘못은 무엇이었고 근위병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솔직하지만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저는 저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당시 근위병의 대응 방식은 한 개인에게,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깊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포르투갈과 리스본에 대한 저의 첫인상을 크게 훼손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지민은 다시 한번 당시의 감정들을 마주해야 했다. 분노, 억울함, 수치심.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바라볼 수 있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동력 삼아 더 나은 소통 방식을 제안하는 데 집중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규정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추가하거나 바닥의 경계선을 더 눈에 띄게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근위병들이 불가피하게 관광객에게 주의를 주어야 할 상황에서 조금 더 존중하는 태도와 명확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불쾌한 경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험에도 불구하고 리스본의 아름다움과 포르투갈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이메일을 마무리했다. 다 쓰고 나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지민은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다. 이메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쓴 글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보내는 일뿐이었다. 지민은 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 망설임 없이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메일 서버로 빨려 들어가는 작은 아이콘을 보며 지민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결과가 어떻든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유한물 88, total characters 1948. 답장 없는 기다림 그리고 내면의 변화. 며칠이 지나도록 지민의 이메일에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자동 수신 확인 메일 외에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시로 메일함을 확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기대를 접게 되었다. 역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실망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지민은 애써 그 감정을 떨쳐내려 했다. 소피아 할머니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지도 몰랐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로 했다.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지민은 리스본의 다른 지역들을 탐험했다. 시아도 지구의 세련된 상점들을 구경하고 바이로 알토의 활기찬 밤거리를 거닐기도 했다. 산타 후스타 엘리베이터. 위에서 내려다보는 리스본의 야경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여행이 계속될수록 지민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좋아요, 많이 받을 만한 사진을 찍는데 급급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 순간 자체를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었다. 오래된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포르투갈 시집을 뒤적이고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작은 식당에서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소소한 즐거움을 알아갔다. 특히 알파마 지구를 걸을 때 그런 변화를 더욱 실감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 빨랫줄에 널린 형형색색의 빨래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그곳에는 화려함 대신 리스본 사람들의 진짜 삶의 모습이 녹아 있었다. 어느 작은 타베르나, 선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애절한 파도 선율이 흘러나왔다. 지민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포르투갈 특유의 정서인 사우다드, 그리움, 한가 담긴 노래라고 했다.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절절한 멜로디와 가수의 목소리는 지민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아마도 낯선 땅에서 겪었던 서름과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음악을 통해 흘러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문득 카보실바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도 어쩌면 저런 깊은 사우다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역시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생각. 지민은 더 이상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삶에도 평화가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지민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신중해졌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예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벨랭 궁전에서의 사건은 분명 상처였지만 그 상처가 아물면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마지막 인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포르투갈을 떠나기 하루 전 지민은 마지막으로 벨랭 지구를 찾았다. 그곳은 지민에게 아픈 기억을 안겨준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장의 계기가 되어준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제로니무스 수도원의 웅장함 앞에서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끼고 벨랭탑의 고독한 아름다움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마침내 벨랭 궁전 앞에 섰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 대신 차분함과 약간의 호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은 어떤 근위병들이 서 있을까? 혹시 카보 실바가 있을까? 천천히 근위병들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오늘은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 자리에 카보 실바가 서 있었다. 지민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지민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카보 실바는 지민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혹은 알아보았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는 듯 미동도 없었다. 지민은 그에게서 어떤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사과를 바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젠 괜찮다고, 더 이상 당신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다. 지민은 가볍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은 사과도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작은 의뢰이자 스스로의 성장에 대한 조용한 확인이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등 뒤로 느껴지는 리스본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지민은 소피아 할머니에게 줄 엽서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현명한 조언이 없었다면 이 여행은 그저 악몽으로 끝났을지도 몰랐다. 지민은 엽서 아래에 추신을 덧붙였다. 다음에 꼭 다시 리스본에 와서 할머니를 뵙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리스본 공항으로 가는 길. 지민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여행은 지민의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이 된 것 같았다. 단순히 새로운 곳을 보고 경험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리스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지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여기서 얻은 용기와 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도망치거나 좌절하는 대신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겠다고. 서류 전형에 떨어지고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는 일이 반복되면서 예전 같으면 쉽게 좌절하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을 테지만 이제 지민은 조금 달랐다. 리스본에서 얻은 내면의 단단함 덕분일까?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마치 리스본의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트램처럼 때로는 힘들고 더디더라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 주말에는 가끔 시간을 내어 여행 사진과 기록들을 정리했다. 단순히 예쁜 사진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생각들을 함께 기록하며 자신만의 여행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다. 벨랭 궁전 앞에서 찍었던 잔뜩 겁먹고 당황한 표정의 사진도 지우지 않았다. 그 사진 옆에는 이렇게 적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손목의 팔찌에는 포르투갈을 상징하는 작은 암티, 갈루지 바르셀로스 참이 새로 달려 있었다. 그 참을 볼 때마다 지민은 리스본의 햇살과 소피아 할머니의 미소 그리고 스스로의 변화를 떠올리며 힘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GNR 홍보 담당 부서였다. 지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지민의 의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었다. 박지민 씨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관련 부서에 전달되었으며 향후 외국인 관광객 응대 및 안내 시스템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NR은 모든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르투갈에서 좋은 추억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지민은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고 공식적인 답변이라도 받았다는 사실에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했다. 지민은 화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후로도 지민은 소피아 할머니와 꾸준히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할머니는 지민의 취업 준비를 응원해 주었고 지민은 할머니에게 한국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를 넘어선 그들의 우정은 지민에게 큰 위안과 기쁨이 되었다. 언젠가 꼭 다시 리스본에 가서 할머니를 직접 만나 맛있는 나타를 함께 먹으리라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지민은 마침내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사회생활은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지민은 예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유연한 태도로 문제들을 헤쳐나갔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리스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지민에게 포르투갈 여행은 단순한 휴가나 관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발견의 여정이었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으며 한 뼘 더 성장하는 계기였다. 벨랭 궁전 앞에서의 그날 오후 낯선 땅에서 느꼈던 수치심과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함과 이해 그리고 내면의 힘으로 변모했다. 지민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삶은 계속해서 예기치 않은 시련과 어려움을 던져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리스본의 태양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준 작은 용기의 씨앗이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을 밝고 따뜻하게 비춰줄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손목에서 찰랑이는 팔찌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에필로그, 다시 찾은 리스본.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민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리스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포르투갈 땅을 밟을 기회가 찾아왔다. 짧은 휴가였지만 지민은 망설임 없이 리스본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다시 찾은 리스본은 여전했다. 눈부신 햇살, 파란 하늘, 아줄레주 타일, 그리고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 지민은 감회가 새로웠다. 몇 년 전 잔뜩 겁먹고 혼란스러워하던 24세 자신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왔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이스트렐라 정원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피아 할머니와 만났던 벤치 근처를 서성였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리 연락하고 오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지민은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몇 년 전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따뜻한 목소리와 위로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듯했다.
지민은 할머니께 보내는 짧은 감사 편지를 써서 예전에 받았던 이메일로 보냈다. 할머니, 저 다시 리스본에 왔어요. 건강히 잘 지내시죠? 그리고 벨랭 지구로 향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과 벨랭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지민은 예전처럼 사진 찍기에 급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걸었다. 마지막으로 벨랭 궁전 앞에 섰다. 여전히 근위병들은 늠름한 모습으로 궁전을 지키고 있었다. 지민은 더 이상 그들에게서 어떤 특별한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고 지민은 그들의 노고를 존중하는 한 명의 방문객일 뿐이었다. 문득 몇 년 전 자신이 보냈던 이메일이 떠올랐다. 과연 그 이후로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있었을까? 알 수는 없었지만 지민은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변화했다는 사실이니까. 지민은 근처 유명한 나타 가게에 들러 따끈한 나타 몇 개를 샀다. 그리고 코메르시우 광장으로 가 예전에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았다. 타구스 강은 여전히 은빛으로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다. 지민은 나타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여전히 달콤했고 이제는 그 달콤함 속에 지난 시간의 추억과 감사가 함께 느껴졌다. 그때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소피아 할머니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지민 학생, 리스본에 다시 왔다니 정말 반가워요. 나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면 이스트렐라 정원에서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맛있는 나타는 내가 사갈게요. 지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몇 년 전 눈물과 상처로 얼룩졌던 리스본 여행이 이제는 따뜻한 재회와 행복한 추억으로 완성될 참이었다. 지민은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네, 할머니. 정말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리스본의 태양은 여전히 눈부셨고 지민의 마음은 그 햇살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손목의 팔찌가 다시 한번 경쾌하게 찰랑거렸다. 마지막 추가 묘사 및 분량 확보. 리스본의 두 번째 여행은 첫 번째와는 확연히 달랐다. 지민은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는 불안한 여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현지인처럼 여유롭게 골목길을 누볐다. 소피아 할머니와의 재회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 할머니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 더 엿보였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 두 사람은 이